최근에 본 영화는 일본 영화인데 여름정원이라는 영화예요. 동네 할아버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섞이지도 않고 그 할아버지가 곧 죽을 것 같다는 이렇게 동네 사람들의 소문이 이제 돈 거예요. 얘들이 갑자기 죽는 게 어떨까? 우리가 죽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서로 친해져 갖고 거기 뭐 잡초가 있는데 같이 깎고 물고기 잡으러도 다니고 이러면서 친해진 거예요. 할아버지의 이력도 좀 알게 되고, 이 할아버지는 결혼을 했어요. 태평양 전쟁할 때 전쟁터에 끌려가서 뭐 자기 군인이니까 학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괌이든 사이판이든 학살을 했는데 여자였어요. 나중에 봤더니 임산부예요. 자기도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아내한테 못 돌아가서 여기서 은둔하고 산 거예요. 아이들이 그 부인을 찾아내요. 자기는 담임 선생님이 그 딸이었던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어른 얘기해 주셨는데 책에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문장이 되게 크게 다가오는데요. 예. 직업을 갖고 있을 때는 은퇴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나이가 있으면 시니어 그룹들은 이제 뭐 관리자라든지 의사결정권자잖아요. 내 생각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강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경험으로도 알아요. 나이가 들어서 일을 손에서 놨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남은 게 나한테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이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 판단은 옳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택적인 거죠. 그 중에 내가 옳았던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릇된 판단을 한 게 훨씬 더 많은데 옳았던 판단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기억해서 나는 언제나 옳았어. 내 판단이 옳아. 사실은 그건 내 판단이 좁다라는 뜻이라고 봐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틀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거는 필연이기도 한 게 세상이 바뀌잖아요. 세상이 바뀌는데 바뀌는 속도를 내가 못 따라가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내가 그러면 그 중에 뭐를 수정해야 되고 뭐를 습득해야 되고 그래도 어떤 거는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야말로 아웃 오브 패션한 거죠.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주변에 똑같아요. 다. 그래서 이게 시대착오거나 아니면 시대에 방해가 되거나 그런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다듬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걷기, 관조, 무의를 강조하셨는데요. 예. 관조는 그냥 무관심이나 무기력한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듣고 읽는 거에 몰두하라고 하고 싶어요.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나이 들면 자꾸 말을 하려고 그래요. 오만 데 가서 끝까지 들으려고 하는 시니어들이 별로 없어요.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들어서 내가 판단하고 좋은 거 받아들이고 걸릴 걸 걸르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지금의 시니어 세대는 명령을 하거나 명령을 듣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학교에서 받은 교육도 답이거나 아니거나 다른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몸에 그냥 배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어떤 공포, 부정적인 어떤 판단 이런 게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성찰해 보는 거죠. 사유해 볼 수 있는 시간. 말하면서 사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가 말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거잖아요.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많을 때 생각 좀 하자. 그게 사유가 있어야 통찰이 가능한 거예요. 통찰이 있어야 관조라고 하는 게 힘을 갖는 관조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무슨 내가 뭐 대선사처럼 뭐 대호각성을 하고 그럴 거는 아닌데 얼만큼이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앞뒤 관계를 따져보고 인과관계를 짚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능동적인 아주 액티브한 그런 관조, 어떤 사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 세대는 어려운 게 아니라 어울리지 않죠.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해야 될 일이 앞에 계속 던져지는데 직관과 통찰력은 필요하죠. 그건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젊은 세대도. 근데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게 시니어 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관조를 통해서 걸러서 이런 거는 좀 코어는 뭐 이 코어 밸류가 뭐더라. 그 바쁜 중에도 이런 건 우리가 간직하고 키우면서 살면 훨씬 낫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몇 개 카드를 이렇게 툭툭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면 먼저 내가 생각을 해야죠.
사유하고 관조하고 하는. 예. 생택지벨의 어린 왕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어린 왕자가 아니라 작은 왕자로 읽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하셨고 나였던 그 아이가 아닌 나인 그 아이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프랑스어 뿌띠든 영어 리틀이든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리다, 작다. 생텍쥐베리가 이거를 처음에 머릿속에 둔 거는 나이가 어리다, 영하다는 게 아니라 작다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그러면 자꾸 우리가 어린 왕자라고 제목을 갖고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고전이거든요. 고전의 정의는 제목도 알고 누구나 제목도 알고 저자도 알고 심지어 내용도 대충 알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꼭 읽어보라고 권해요. 그리고 아무도 안 읽어요. 그게 고전이에요. 실제로 읽었고 그것도 2번 이상 읽고 제일 많이 읽은 게 이 책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보통의 고전처럼 어렵지를 않아요. 그리고 두껍지 않아요. 그게 제일 큰 이유인데 또 하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 책을 대부분 처음 본 게 청소년 때예요. 그때는 맑고 따뜻하고 순수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 책을 다시 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는 때 묻었고 덜 순수하고 덜 따뜻하고 낡아져 가는 거잖아요. 책을 이렇게 읽으면 다시 그 감동을 되새기면서 무슨 마지막 결론을 얻냐면 나도 옛날에 이랬어.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나는 그때 꿈도 있었고 맑고 순수하고 따뜻했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때묻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소비해버린 경향이 있어요. 어린 왕자가 아니라 작은 왕자여야 되는 거는 그게 내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이상이고 내 꿈이고 아니면 내가 꼭 실현해보고 싶은 한 자아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굳이 거창한 게 아니어도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생활인으로 살아도 꼭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그런 거를 차근차근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작은 왕자라고 생각을 해요. 파블로 네루다가 마지막 남긴 시집이거든요. 이게 질문의 책이라고 하는 이 시 전문이에요. 나였던 그 아이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저는 네루다의 그 시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게 나였던 그 아이를 찾을 게 아니라 나인 그 아이가 지금 내 안에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였던 그 아이가 나인 그 아이로 성장해서 나일 그 아이로 가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누구나 다 늙어요. 코어는 안 바뀌잖아요. 그게 내 생동력, 내 어떤 존재 의미, 혹은 가야 될 방향, 에너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린 왕자로 소비하지 말고 작은 왕자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런 뜻이죠. 좋은 영화나 시 한 편으로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어른다운 대화법 건강이나 음식 얘기만 하지 말고 좋은 시나 영화 얘기도 좀 하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카톡들 많이 하잖아요. 뭐 단체방도 있고 뭐 저희도 이제 형제들끼리도 있고 뭐 동창도 있고 조합도 있고 많아요. 아침에 좋은 문구 하나 혹은 시 한 편 찍어서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아침 인사 정도 올려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 20명인데 한 17명이 보잖아요. 답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답은 안 하는데 눈팅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면서 그냥 아침부터 또 잔소리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보잖아요. 시를 읽은 날과 시를 읽지 않은 날은 밀도가 달라요. 말은 하지 않지만 곧바로 즉각적인 응답은 없어도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 무슨 얘기냐면 그거 참 좋더라. 계속 해줘. 그런 게 있고 전 개인적으로 블록버스터 영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미국 영화도 잘 안 보고 시네큐브에 가면 그렇지 않은 영화들이 많으니까 시네큐브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갈 수 있어서 좋아요. 무슨 영화 볼까가 아니라 한 너댓 개 영화를 하거든요. 그럼 쓱 가서 내가 도착한 시간과 가장 가까운 시간에 상영되는 영화를 그냥 봐요. 근데 어떤 영화를 봐도 실패하는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최근에 본 영화는 일본 영화인데 여름정원이라는 영화예요. 동네 할아버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섞이지도 않고 그 할아버지가 곧 죽을 것 같다는 이렇게 동네 사람들의 소문이 이제 돈 거예요. 얘들이 갑자기 죽는 게 어떨까? 우리가 죽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서로 친해져 갖고 거기 뭐 잡초가 있는데 같이 깎고 물고기 잡으러도 다니고 이러면서 친해진 거예요. 할아버지의 이력도 좀 알게 되고
이 할아버지는 결혼을 했어요. 태평양 전쟁할 때 전쟁터에 끌려가서 뭐 자기 군인이니까 막 학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괌이든 사이판이든 학살을 했는데 여자였어요. 나중에 봤더니 임산부예요. 자기도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아내한테 못 돌아가서 여기서 은둔하고 산 거예요. 아이들이 그 부인을 찾아내요. 자기는 담임 선생님이 그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쓰러져요. 이 부인이 왔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임종을 한 거예요. 그 부인이 이제선 나를 찾아왔군요. 뭐 이런 대사도 있고 일본 영화 특유의 수필같이 흘러가는 건데 생각할 거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 친구한테 이제 이 영화 한번 시간 나면 가서 봐라.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봄에 봤던 거는 뭐냐면 프랑스 영화인데 브루털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브루털 그러면 폭력, 야만 이런 것도 있지만 건축에서는 노출 콘크리트를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부른대요. 그러니까 이게 중의적으로 좀 쓰인 거예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와 전문화된 집단에서 바라보는 어떤 판단과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구조에 서로 어긋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 상당히 그 메타포릭하게 표현해낸 영화예요. 되게 재밌어요. 그런 영화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영화를 가끔 이제 올려주고, 그러면 누군가는 가서 봐요. 그럼 다음에 만나면 이제 그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그 영화를 봤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소재를 공유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그렇게만 해도 진부하니 맨날 뻔한 얘기, 뭐, 주식이 올랐느니, 뭐, 집, 아파트 값이 올랐느니, 그런 얘기를 좀 덜 하고 살 수 있죠. 그런 거를 자주 올리는 편이에요.